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명상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동국대에서 명상 지도사 자격증을 제가 취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 제가 방송 작가를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KBS, MBC, SBS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지만 그 중에 종교 방송으로 유일하게 불교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 불교를 믿진 않아요. 저는 종교는 없는데 이제 불교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를 믿지 않아도 방송을 할 수가 있어서 하게 됐고, 이거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명상이랄지 아니면은 또 그 불교를 학문적으로 좀 접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한 15년 정도 지금 됐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제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하는데 이제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마음이 아프거나 아니면 좀 상처를 받으셨거나 아니면 뭐 사별하셨거나 그렇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그분들께서 그 글을 통해서 이제 약간의 어느 정도의 치유를 좀 해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글쓰기와 또 내가 불교 방송에서 했었던 명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 치유라는 공통 분모가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명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명상과 그럼 글쓰기가 어떤 공통점이 있냐? 이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둘 다 핵심은 뭐냐? 관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찰이라는 것이 뭐 이런 거예요. 이 명상의 이 메디테이션 마음 챙김의 가장 그 중심이 되는 건 나를 관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서 어디론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어떤 비싼 상담 심리 비용을 내거나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내 안에 있거든요. 이 시타르타 역시도 자신의 어떤 그 괴로움을 떨쳐내려고,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떨쳐내려고 길을 나섰지만 결국에 얻은 깨달음은요, 내 안에 불성이 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미 나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찾기 위해서 막 많은 돈을 투자하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관찰해 주기를 바라는 이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마음 챙김, 명상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가사유상이 있습니다. 방가사유상은 생각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편안한 상태에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서양의 대표적인 이 생각하는 사람을 표현한 로댕의 작품을 보면 인간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인간은 고통스러울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선지식인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수행을 하고 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왜 괴로울까에 대한 물음표에서부터 나에 대한 관찰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글쓰기와 명상이라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생각하는 사람에서 방가사유상이라는 아주 온화한 생각하는 사람에 이르는 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명상이라고 하면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를 차분히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글쓰기를 통해서 글쓰기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글쓰기 역시 나로부터 보통 시작해요. 많은 작가들의 그 초기작이, 데뷔작이 나라는 것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글을 쓰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 많이 권해드리는 게 나에 대한 글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관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나와 과거의 나. 근데 이 과거의 나도 특정 지으면 더 좋거든요. 뭐 10대의 나, 20대의 나, 30대의 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스펙트럼을 나열해 보셔도 좋고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뭐 독일에 가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 뭐 대학원을 가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출산을 하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나. 이런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혹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나를 위한 마인드맵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마인드맵으로 그려보시면서 나를 관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 자, 나는 땡땡이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형용사를 여러분 마음에 드는 거를 찾아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형용사에 명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형용사와 명사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때 훨씬 더 색다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상한 고슴도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그 형용사와 명사의 조합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를 새롭게 의미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은 나를 위한 글쓰기 역시도 좀 색다르게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 또 전혀 몰랐던 내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땡땡이다라는 명제가 완성이 됐다면 내가 왜 이 단어와 형용사를 골랐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관련된 글을 계속해서 써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게 나를 찾는 명상의 첫 번째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식어를 계속 붙이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모아져서 한편의 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이제 블라종이라는 시가 16세기에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 블라종이라는 시는 자신의 연인을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이 찬양이 거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죠. 앵두 같은 입술, 뭐 기린처럼 긴 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찬양하는 블라종을 또 써보시는 겁니다. 이런 시는요, 느끼하면 느끼할수록 좋아요.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블라종 글쓰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 꼭 하루에 한 편이 아니더라도 나를 위한 블라종을 써보거나, 혹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나 스스로 정의 내려보는 거예요. 나를 관찰하고 또 내 호흡을 가다듬고, 이런 시간은 사실 한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만들면 그 아주 작은 마음 근육들이 모여서 단단한 나를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다독이는 명상과 또 글쓰기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